네,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석보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0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김경희 시장님의 정책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울산연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소망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애도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천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2010 신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들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미래도시 건설과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본 예산 일반 회계 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넘기며 특별 회계를 포함 총 1조 3,688억 원의 2025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82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5년 본 예산은 재정 건전성 유지의 기조하에 불급한 비용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민생 안정과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두었으며 민선 8기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의 단계적인 완성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담아 보다 구체적인 5가지 주요 역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을 더하는 민생 복지와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천사랑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1,100억 원 목표로 운영하고 공공 배달의 가맹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경영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시장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자리 카페 이름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치솟는 물가에 맞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은 낮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손길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익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분들께는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출산 축하금과 천만담 이용권, 부모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의 부담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0세부터 12세까지 연중 무휴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 센터 중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인 통합보호회관과 남북권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어린이 드림센터와 함께 2010 화장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시설 조성까지 주민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상생 모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해 지난 2년간 정성을 들여온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를 본격 착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관리 사업과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한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사업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무상급식과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진로 체험 박람회, 미래교육 협력 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모가분교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입니다. 예비 지정에 이어 최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탄탄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단지 조성을 위한 대월 산업단지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를 신설하고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이천제일고 계약학과, 두원공과대학교와 반도체 관련 기업을 연계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전략으로 첨단 산업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천의 미래를 책임질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 산업진흥센터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미래 성장 산업 펀드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 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 역량 강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2010년 민선 8기 이후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지난 6일 바로 어제입니다. 국토부의 연접개발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이천시는 종전 6만 평방미터에서 단계별로 30만 평방미터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이천시가 첨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 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명품 신도시로 준공하고 세계의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기수대 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 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도로와 교통, 주차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영상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 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CCTV와 지능형 교통 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 음성 경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 점검과 노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동이천 IC와 두발 하이패스 IC,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도로 609, 국지도 70호선 등 주요 국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GTX 진호선, 용인 두발 간 반도체선, 두발역 환승센터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급수 취약지역 관로를 신설하여 모든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지난해 2개소에 이어 올해 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탄소 중립 인센티브 지급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도로 등 80여 개의 간선 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형 택시 호출 시스템과 저상버스, 희망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군 장병과 청소년,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증포 3지구, 중리천로, 관고동, 부발 아미권 등에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지 주차불편 해소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365일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한 매력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관광 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도시 경쟁력의 한 축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 아트홀에서는 더욱 품격 있는 공연과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스파크에 건립 중인 예술인회관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시설로 건립하고 시티투어 코스 확대, 천연기념물인 반려송과 백송을 정비하고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조성, 산수유 주차장 주차장 개선 등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 이천의 자랑스러운 장희봉 서리선생 동상은 명확한 역사 고증을 거쳐 2026년까지 재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원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재정비하고 도시 곳곳마다 명품 가로수길과 쌈지공원, 도시숲과 마을정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리모델링하고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사업과 소거리 내립장 공원화, 장로 굴림공원, 효양 굴림공원 조성 등 시민의 휴식처이자 관광자원이 되도록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권 복합문화 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중포동, 부가로 체육공원 등 체육 인프라 시설은 스포츠인들의 전용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행복 농촌, 지속 가능한 첨단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장원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설성면 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남북권 균형 발전과 활력소가 되도록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로컬 복합 상생센터와 농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여 미래의 먹거리 전략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통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소와 마을 진입로 확보장,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 영농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이천 쌀을 비롯한 이천 농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 스마트 농업시설, ICT 과학 영농 기술을 보급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농공기 일손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 기촌인 지원과 함께 고령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와
대통령 소속의 농어촌 팀에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국 1위, 기업체가 직접 평가한 경기도 기업 지원 정책 평가 1위, 역대 최대인 868억 원의 국도비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열망과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이천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역점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요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이천시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앞줄에 민생 회복으로 골자와 나와 있긴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계획은 교육과 교통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와 복지 지원금, 예산 같은 직접적인 예산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지역 화폐나 낭만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화폐 말씀하셨죠?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인상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11월에 습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농축산업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다행히 저희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도비 104억하고 또 17억하고 해서 121억을 편성해서 지금 이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역화폐를 우리가 1,100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생 경제에 많이 이제 풀 건데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를 평상시에는 7%, 그다음에 명절이 있는 1월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10%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민 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총 90여 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해주고 또 이거 말고도 또 통일보조기자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중에서 이게 잘 활용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투자 소비 쪽에 이런 예산도 신속 집행을 해서 많은 돈이 좀 돌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서울경제TV 강시원입니다. 네. 이천시가 이번에 꾸준하게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단 조성에 대한 계획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SK하이닉스 배우도시 조성에 대해 기대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0여 원의 경제 타격 효과 그리고 26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24-2010 주요 업무 계획표에 살펴보니까 현재 진행률이 50% 정도 진행이 됐고 완료 시기는 2026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이 협력사 관련해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SK하이닉스 일대 도시 이미지도 개선이 다 되어야 하고 특히 반도체 특화 가로 환경 개선 사업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진행률이 50%라고 하면 2026년까지는 완공이 정말 가능한 걸지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사업을 우리가 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SK 하이닉스에서 뭐 50%로 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2000시의 향토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이제 과거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을 거고요. 반도체 이제 과거 유출을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거지만 또 SK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하는 것만큼 저희도 또 SK 하이닉스에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앞에 반도체는 어차피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0시가 그거 이외에도 지금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솔루션 센터가 재작년에 세라믹 분원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인재 양성 센터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국 폴리텍 대학과도 내년에 여기 이제 분교가 설치될 거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두원공대 반도체 학과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천에 있는 우량 반도체 기업에 기업 지원도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기자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2000시에 나름 하이닉스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도 지난 12월에 저희가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카인드라는 해외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2000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험공사에서는 기업체에 대한 이런 기업체에 대한 보험의 할인율을 30%까지 할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고 또 카인드에서는 해외에 투자를 할 때 지원을 해주도록 했고 하이닉스에서는 기술 자문을 해주도록 했고 또 우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와주기로 했고 이래서 우리가 업무 협약도 맺은 게 있고 다른 면으로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주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 경기형과학고 유치전에서 2000시가 1단계 예비지정에 선정됐습니다. 이천에 그 과학고가 유치돼야 되는 필요 이유와 올해 어떤 좀 노력을 기울이실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교육관이 발표가 있었어요. 4월달에. 그래서 바로 유치를 하겠다 이천에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제가 유치 활동을 펴서 이거는 저의 공로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과거가 4개가 지금 이제 예비 지정이 됐어요. 근데 신설이 2군데고 전환이 2군데인데 신설이 2000이고 2000은 특화돼서 반도체 쪽으로. 그다음에 시흥은 바이오로. 이 신설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은 전환 학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전환해서 하는데 거기는 IT 산업으로. 그다음에 부천은 로봇으로 이렇게 4개가 예비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따라 삼성이 있는 이런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을 제치고 이천이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가지 과정을 남겨놓고 있어요. 올해 이달에 특목고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 이게 확정이 되는데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2000시가 2030년에 개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께서 이 과학고 유치를 하게 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과학고를 유치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 서울대학을 가겠다, 어느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특화돼서 정말로 과학을 특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은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과학고를 이천에서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 프로그램인가 이런 거를 잘 짜고 또 여기에 세계 굴지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기술 자문을 받고 또 과학부 학생들이 그 하이닉스에서 실습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 또 하이닉스하고 연계해서 외국의 유수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신뢰를 기기 위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과학고를 하려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년들의 지역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제공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청년들이요? 네네. 네네. 제가 지금 사실 이천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을 이끌어갈 주체가 청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언제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청년 이름을 설렁고 밑에다가 3억 5천을 들여서 전화습니다. 거기 수시로 청년들이 가서 취업 상담도 하고 뭐 일자리 이런 것도 거기서 같이 상의를 하고 전문 직업 상담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청년 저희만 아마 있을 겁니다. 청년 특보가 있습니다. 대화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청년 특보를 우리가 위촉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청년 인재에 대한 DB도 우리가 등록을 하게 해서 청년 인재 DB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모든 청년에 대한 정책을 그 청년들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연말에 그분들이 이제 청년 활동을 한 거를 이제 성과 보고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해당 과가 국장까지 총 출동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그 말 하나하나를 다 정책을 그 다음 정책으로 수립을 하고요. 또 지금 청년들의 취업을 우리가 이제 올케어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취업 할 때부터 면접 요령서부터 그다음에 취업할 때 의상 이런 메이크업 이런 까지 완전히 다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올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청년 네트워크가 8개 정도의 청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체가. 그 네트워크가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이 청년의 날도 저희가 기획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예산이나 이런 것도 청년 의견 받아서 저희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청년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가 가장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일고 서울법인입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어제 국토부의 영적 개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정시. 네네. 우리 이천시가 수혜되는 수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예시보다 한 두세 군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천시는 전역이 자연보존권역이에요.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존권역이다, 과밀억제권역이다, 또 성장관리권역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천은 100%가 자연보존권역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저도 6만 평방미터까지 그것도 수도권 정비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 산업단지나 이런 걸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아마 발이 닳도록 송석준 국회의원님이 국회 지금 3선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초선할 때 대정부 질문할 때 5분 발언한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역차별을 가집니다. 이걸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여태까지도 이게 해결 안 돼요. 근데 저희가요, 국무조정실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수차례 국무조정실에만 간 것도 11번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 포럼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4회 정도 제가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송석준 국회의원실과도 제가 유기적인 소통 협조도 하고 국무조정실 담당 과장도 내려오시라 그래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걸 했는데
이런 그 결과로 이제 어제 이제 그 연적 지침이 그 고시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6만 평방미터 했던 거를 30만 평방미터로 해주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난개발이 돼갖고 6만 평방미터 또 연접 제한을 받아서 그 옆에도 6만 평방미터만 가능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지금 6만 평방미터, 6만 평방미터, 3만 평방미터 다 합쳐서 산업단지로 이렇게 할 때는 30만까지 해주겠다. 허용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산업단지 할 때 6만 평방미터만 할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걸 묶어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묶고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대월 이 산업단지만 지금 우리가 승인을 받아놨잖아요. 여기에 그 반도체 소부장 단지가 들어올 거고 여기를 어찌됐거나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모든 그 협력 업체가 이제 들어올 건데 여기다 우선 하고 산업단지를 할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엮어서 30만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경기 주택개발공사하고 사실은 거기하고도 지금 상단 조성을 해서 우리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중앙의 산단하고도 산업관리공단하고도 제가 4개가 올려놨어요. 지금 여러 군데 올려놨는데 그게 만약에 다 추진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어디 이렇게 집어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 한강 수계관리기금에서 그 기금을 재원을 하는 주민지원 사업비가 삭감이 됐었죠. 네. 네, 그래서 팔당호 주변의 이 경기도권 7개 시군, 네. 또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한강 포럼이라든지, 네. 또 민간 정책 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 협의회, 그 협의회 이천시 주민대표, 신영백 주민대표는 특수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근데 뭐 여러 각도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지침이 또 면적 개발 가능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남한강이 흐르는 우리 이천시는 또 다양한 중첩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두 가지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재부의 어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비 삭감에 대한 이천시 차원의 대응 이 부분하고 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환경정책이나 뭐 소금정비 규제로 인한 것들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한 이천시의 노력, 이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이천시장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기에 지금 신영백 위원장님 오셨죠? 안 오셨습니까? 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신영백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간단히 정확하게는 못 들었고요. 저희 이천시에서는 10개 단체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72억 정도가 7개 시군에서 깎였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한강 수계기금을 예산 변경을 해서 72억을 주민사업부로다 돌려주겠다라고 했고요. 애초에는 기업령 발표회 이전에는 기재부나 국회에서 원래 복원시켜주려 했는데 기업령 정부에 그냥 삭감된 금액이다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한강 수계기금 내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72억을 다시 복원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환경부 물안경 정책관인 광주로 다 내려와서 저희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매월 한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지금 질문하신 거 죄송한데요. 제가 저기 신영배 위원장님이 마침 또 우리 시에 계셔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가장 정확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 정책에 지금 예산을 깎는다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제가 나서서 절대 그거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정주현 기자입니다. 시장님이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주제 사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의 현재 역점 과제 중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 것 같은지, 그리고 가장 이천에서 도전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우선은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생 경제 안정입니다. 제일 큰 거는 또 민생 경제가 회복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이천 시민들이 웃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는 신산업으로 갑니다. 신산업으로. 그래서 신산업으로 들어가는 준비, 올해는 준비에 해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 시민들이 일상이 행복한 일상의 행복을 업시켜줘야 되겠다. 올해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방점을 두고 시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민생경제 회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설봉공원에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주도적으로 한 게 설봉공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숲이 있고 또 거기서 내가 걸을 수 있고 이런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봉공원에서 쭉 마전터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마전터도 싹 정비가 됐죠. 내려오면 거기 맨날 쓰레기 이런 거 버리던 하천을 싹 정리해서 관고동에서 분수대 오거리까지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 밤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명이 기가 막히게 조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전선 지중화 사업도 다 밑으로 놓습니다. 전선이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깨끗한 구도심 도로를 해놨고요. 분수대 오골에 오면은 하이닉스에서 지금 미래 탑을 운영하는 미래 탑이 있고요. 그 뒤에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우리 이천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이런 거를 거기서 보여주게 해놨고요. 그래서 분수대 오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거기서 음악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글램핑장을 전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글램핑장을 만들었습니다. 47개를. 지금까지도 그게 토요일, 일요일 언제까지 예약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천의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제 정책의 하나예요. 이천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천에 산다는 것이 정말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천을 진짜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 것도 또 올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는 이 여러분들 관심 많은 버스 터미널 있죠? 버스 터미널 사업에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우리 1,300명 공무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야지 될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근데 이천시에 2천역에 내려오면 먼저 이제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이천역 앞에 쉼터가 있는데 버스 쉼터, 버스 타는 정류장이요. 근데 거기 잠깐만요. 건의사항은 우리 부시장님 하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건의사항은 예,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아니요, 좀 두 가지만 내가 건의사항이 그런 특별한 건의사항보다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천영 앞에 그 냉난방 쉼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냉난방? 냉난방. 네. 이천영에 내리면 이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버스 정류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해서 그 쉼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보면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천역은 또 기다리는 분들이 뭐 몇십 분씩 기다려요. 거기 벌써 교통거다. 예. 이제 그건 제가 하나 또 그리고 이제 이천역이 이 역세권이잖아요. 그 역세권에서 여기 딱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 가는 방향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청을 오기 위해서 기다려 보니까 20분 내에 차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천시장이 중심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오는 차조차도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천역에서 교통이 역세권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려고 하면 중심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버스를 좀 자주 돌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똑버스 혹시 타보셨어요? 아니 아까 똑버스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제가 이제 이천시의 그 중요 관광지가 있잖아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차량을 이렇게 만드셔서 큰 표지판을 하면 그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천을 찾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제안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좋은 제안 해주셨어요. 이천시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마 그 제주항공사고 여파도 좀 있으리라 보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경기국제공항이 이천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이천시가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경기 국제공항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이천시와 협의 없이 이렇게 최종 3개 후보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화성하고 평택하고 이천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천시는 이거를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주민들이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쓸데없이 이게 행정력이 낭비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자료도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그 공항 배후 지역에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항 유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앞서 손가락일 수도 있는데 작년 후반기 위선 2기 후반기 취임 간담회 때 연내 종합장사시설을 재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을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재추진할 계획이신지. 어떤 거요? 종합장사시설. 화장장. 화장장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게 안 했어요. 작년 12월까지 제가 화장장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화장장이 진짜 환장하겠어요. 화장장이. 그래서 일단 공원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방향을 선회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화장장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다가가니까 이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가 막 우리 요구사항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막 들이대면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장장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두 곳에 있어요. 두 곳에. 그래서 두 군데다가 주변 동네에 찬성을 아예 받아와. 찬성.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정장이 또 지금 한 해가 넘어갔는데 제 의지는 반드시 화정장을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잘 해서 시민들하고 화정장 지역 선정부터 조성 행업까지 다 시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연 질문. 별도 공모는 실시하지 일단은 이게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제안해 주신 거 그대로 우리가 공모는 안 합니다. 이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제안해 주신 대로 그대로 심의되고 거기에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 화장품 수용했습니다. 시간 마무리입니다. 네. 앞에 기자님들 질문 혹시 중복될까봐 뒤에서 기다렸는데 빨리 마무리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 해결문 중에서 좀 질문 드릴 거라서 시간이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공공 배달의 부분을 하나 있는데 이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을 좀 도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반만 이루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천 시민이지 뭐 부산 시민이 이용하실 건 아닐 거라면 이거에 대한 홍보 방안도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으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제공했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 우리 시의원님들도 예산 배상을 할 때 보면 이 장애인 예산만큼 공개적으로 표결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꼭 보면 비공개로 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무시거든요. 다른 일반 사안처럼 공개적으로 어떤 표현해서 올려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개수조정 때는 항상 이게 비공개거든요.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시설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화장시설은 이미 이천에 이미 건물까지 돼 있는 곳에서 신청이 돼 있는데 이천시에서 반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다른 지역을 공부를 하는지 이미 원스톱 서비스가 완벽하게 돼 있는 지역에서 됐다 그러면 이건 이 화장시설은 어떤 곳에 하든지 간에 어떤 곳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 찬반이 항상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는 현재 리더이신 이천 시장님께서 그걸 풀어나가 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거 멱살 지역 쪽만 이쪽으로 회피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그 다음에 질문을 조금 압축해서 좀 간략하게 지금 몇 가지 좀 드려야 돼서 몇 가지? 한 가지만 그다음에 여기 오늘 공원 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설봉공원이라든가 뭐 해양공원 이런 쪽 말씀해 주셨는데 설성전이요 서고조 수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설성에 뭐 노성산공원이라든지 마오산에 보면 리조트까지 지어져 있는 그까지 돼 있는데 이쪽은 전혀 어떤 언급이 없으셔서 남부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생각하신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해서 지금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참고해서 더 상세한 내용 듣고 싶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따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